PPT 멤버들의 사태가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정말 끝이 나야 하지 않냐. 많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해드린 내용도, 전날에 전달해드린 내용도 사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건 아마 현명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이 PPT 멤버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의 제목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낙동강 오리알 PPT 2기 출범 반란 3인조의 운명은? 자, 이 2기 출범, 이제 2기가 아니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상 2기가 아니라 부활 또는 멤버를 재구성하는 PPT 2기가 아니라 오로지 PPT 오리지널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형태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란을 일으킨 이 3인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기사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PPT가 2기를 출범한다. 근데 2기가 아니죠. 그냥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키나 이외에 3인을 추가로 합류시키겠다. 근데 이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리운 PPT 사태가 결국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일 씨의 맞고소로 인하여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일각에서는 안성일 씨가 맞고소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3푼이 정트리오 멤버들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와중에도 결국 3푼이 멤버들의 행태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키나라는 멤버가 자숙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빌보드 어워즈에도 나가게 됐죠. 상도 받을 것 같죠. 거기에 PPT는 부활을 하죠. 결국 반성과 시정 조치가 없었던 세나 시오아라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 어트랙트는 복귀한 키나와 함께 새 멤버들을 뽑아 PPT를 다시 꾸려나갈 계획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키나는 현재 서울 강남에 있는 숙소로 돌아와 생활을 하고 있죠. 여전히 법정 싸움은 진행 중이고 키나와 전홍준 대표는 새로운 PPT를 위해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PPT라는 이름은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된 상태이다. 2기가 아니라 돌아오는 PPT 새롭게 비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PPT 2기에 합류했다. 빌보드 참석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키나가 아니냐. 이 많은 부분 공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나가 돌아가자 다시 생각해보자. 심지어 키나 아버님도 이 3푼이 멤버들의 부모님들을 설득했지만 그것이 설득에서 완벽하게 이어지지 못했고 최악의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키나라는 멤버가 복귀를 결정한 것은 너무나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것이 결과물로 직접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PPT 멤버들의 사태가요. 계속하여 최악으로 잇따라 가고 있고 남아있는 3푼이들이 8차 입장문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이들에게도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을 끌고 나가고 있을 뒷배 세력이건 본인들의 자체적인 판단이건 조만간 무언가 또 터질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어요. 이 3명은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몇 달간 지금까지 집에만 있었을 것 같다. 집에서만 숨어 지낼 것 같다. 아마 심신이 엄청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럴 바에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전원종 대표님에게 그야말로 무릎 팍 꿇고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용서는 못할지언정 지금보다 더 최악은 아닐 텐데.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좀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저렇게 뻣뻣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사죄와 국민들에게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고개 숙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의 여론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트리오들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최악의 사례로 흘러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실제로 일본에서의 반응, 일본이 특히 K-팝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트랙트의 세뇌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이 댓글들 반응을 하나하나 번역해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새로운 멤버 3명을 뽑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프티의 다른 3명은 아직도 소송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안성일이 어트랙트에 소송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지만 뭐든지 세뇌당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도 어린 소녀들과 친가족들을 세뇌하는 안성일은 사이비 종교까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새로운 피프티 역시 어트랙트에 의해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진심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전홍준 대표님만큼 이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서 애썼던 소속사의 대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의 이때까지 삼푼이들을 위한 노력은요, 굉장히 엄청난 애를 썼었던 모습의 방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키나라는 멤버가 지금 이미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계속 나옵니다. 키나의 랩을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잘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일각에서는 나는 아란을 참 좋아하지만 이 아란 멤버를 좋아하는 팬층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 처벌은 받아야 한다. 결국 이 3트리오 멤버들 중에 자신이 원픽으로 꼽고 있는 멤버가 사죄를 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오지만 그것도 이미 시간이 다 흘러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미 이들은 계약이 해지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많은 자료들과 근거들이 템퍼링 사태의 공범이라고까지 가리키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멤버들이 이제 와서 돌아온다 한들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이들을 뒤에서 조종했다라고 알려진 안성희 씨는 학력 위조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뭐 지은 죄가 워낙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지만 학력 위조는 가벼운 에피소드처럼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기가 아니냐. 저 사람이 저렇게 고졸인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만큼 큰 기업에서 투자도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다. 오기재 뭐 이런 말보다는 지금 저 사람은 대놓고 자신의 학력을 위조했다. 뭐 가요계에서도 학력 위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정도 은퇴되다시피 떨어져 나갔다가 겨우겨우 복귀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저렇게 시작부터 아예 사기죄로 점철되어 있었던 저 안성희 씨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안성희라는 사람은 구속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워낙 사기 혐의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2차, 3차 피해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말도 나옵니다. 지금 안성희 씨가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했고 자신은 잠적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구속수사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댓글 반응을 보니까 주거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되기가 어렵다. 변호사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구속수사라는 건요,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댓글 반응들이 있어요. 피고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왜 이 이야기가 상당한 신빙성이 있냐면, 이미 더기버스 측에서 삭제했었던 많은 이메일, 많은 자료들 복구됐다는 내역 제가 영상으로 이미 수도 없이 다뤄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더기버스와 안성희 씨가 지금처럼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에 혹시 모를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오늘자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 여기도 엉망입니다. 보이세요? 미국 언론들도 피프티 사건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해라. 가오상에서 사과하기도 힘들겠지. 보도 프로그램은 신뢰가 깨지면 폐지가 답이다. 폐지해라. 지금 사실 디스패치에서도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가 편파 방송을 했고, 템퍼링 사태의 주역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3트리오 멤버들이 다 속해져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전히 어마무시한 비판의 의견들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템퍼링 사태,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정말 큰 의견을 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YG 엔터테인먼트 또는 JYP의 박진영 대표, 하이브,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방시혁 의장의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선 이 기사를 보세요. 스트리밍 SNS 영어 가사 K-팝이 주류 시장의 패권을 잡았다. 자, K-팝이요, 당연히 해외에서 열풍이었다라는 건 이미 수년 동안 계속 입증되어 왔던 부분입니다만, 여전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솔로 앨범 엄청난 혁혁한 결과, 결국 스포티파이부터 시작해서 각종 음원 사이트, 해외 차트에서 이 방탄소년단을 비롯하여 뉴진스, 블랙핑크, K-팝 아티스트가 정말 엄청난 결과들을 끌어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장르 역시 K-팝과 라틴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이 애시당초 주목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들의 큐피드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입성을 하면서부터일 겁니다. 그러면서 세간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죠. 그 엄청난 결과가 이 3트리오 멤버들이 등을 돌리게 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템퍼링 사태에 대하여 쓴소리라고 할 수 있는 박진영 대표와 방시혁 의장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JYP의 박진영 대표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앨범의 판매량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의미 있는 지표는 바로 앨범 판매량이다. 근데 이 피프티 멤버들, 큐피드라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 음원 사이트에 등록이 됐고 순위가 폭등했습니까? 이거 제대로 앨범 판매로 이어졌다면 지금보다 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저는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음원은 음악이 인기가 있거나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 가수를 안 좋아해도 성적이 오를 수 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죠. 가수를 좋아하지 않아도 음악 자체가 좋다면 음원 성적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음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앨범은 아티스트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높다면 그것이 공연 수익, 콘서트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앨범을 돈을 주고 구매할 정도의 팬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콘서트도 가고 굿즈도 사고 추가적인 사업 아이템이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아이돌들을 데리고 있는
회사들의 가장 의미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앨범 판매량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죠? 지금 이 큐피드라는 음원이 빌보드 차트에 입성을 해서 17위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록들이 결국에는 앨범 판매로 나아가 콘서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코어 팬, 충성 팬들이 탄탄해야 이들이 이 그룹을 더욱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높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삼프니 멤버들은 박진영 대표가 말한 대로 앨범 판매량과 콘서트로 이어질 수 있는 코어 팬층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소송을 건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만약 전홍준 대표님이 아니라 박진영 대표가 이러한 사태를 정말 만에 하나라도 당했다?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손해배상액을 피프티 멤버들에게 바로 때려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삼트리오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이 멤버들에게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멤버들이 얼마나 주제 넘은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어 팬층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빌보드 들어갔다. 인생 역전이다. 됐다.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돈 벌자. 팩트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자신들이 말한 건강 문제, 소속사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법원에서도 판결문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는 마당에 본인들의 주장이 먹힐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최근 방시혁 의장은 방탄소년단과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방시혁, BTS가 형밑과 한 번 더 가보겠다라며 재계약을 했다. 야, 이거 정말 의미가 남다르죠? 방탄소년단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겨우 자리를 막 잡을까 하는데 방시혁 대표님이 해외 시장 노리자고 했을 때 정말 앞이 깜깜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와 가수가 똘똘 뭉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결국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 방탄소년단이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제는 방시혁 대표를 떠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은 이미 자신들끼리만의 소속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충분한 능력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시혁 대표와 한 번 더 재계약을 했어요.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던 방시혁 대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BTS와 전원 재계약을 했다. 20년 중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자신을 다시 선택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 제가 매니지먼트 레이블의 수장으로서 BTS와 일해왔었다라는 그 역사를 멤버들이 인정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때 박진영 씨 역시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방시혁 대표가 사실 BTS가 한 번만 형 더 믿고 가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부터 2주간은 정말 매니지먼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게 20년의 시간 동안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이 방시혁 대표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이 삼푼이들과 다르게 이 BTS가 재계약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수많은 이들이 이 약속에는 방시혁과 멤버들 간의 끈끈한 신뢰가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2025년을 바라보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에 청신호가 켜져 있는데 방시혁이 이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에 대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 백지영 씨도 나와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라디오스타에서 특히 방시혁과 절친이었던 백지영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방시혁 씨는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내기의 캔디, 초대박 곡들이잖아요. 이걸 다 썼는데 어느 날 백지영 씨가
총 많은 것처럼도 방시혁을 직접 찾아가 써달라고 했던 곡이다. 방시혁에게 발라드 곡을 받고 싶었고 느낌이 딱 왔었다. 근데 사실 이 방시혁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곡을 받고 싶어 연락했더니 내가 받아들이기에 정말 멋있고 솔직하게 작업을 방시혁이 끝내줬다. 근데 내가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너 작업을 하는 게 자신이 없다. 너에게 곡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쓴 곡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바빴던 거죠. 알고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데뷔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시혁 씨가 엄청난 공을 들인 거죠. 절친 백지영 씨의 부탁까지 거절하며 올인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방탄소년단의 데뷔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각종 빌보드 차트, 일본 차트, 영국 차트 뭐 싹 휩쓸어 버리게 됐죠.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의 음악 인생을 비롯한 모든 것을 올인하여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그리고 그 노력과 열정에 보란듯이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의 멤버들, 끈끈한 신뢰가 밑바탕이 된 이들의 재계약은 지금 신뢰관계를 운운하는 이 가요계에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삼트리오 멤버들이 얼마나 진짜 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의견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걸그룹 프로젝트가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다만 빌보드가 피프티피프티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사실 피프티피프티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보장도 없었고 이렇게 K-팝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키나가 회사로 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피프티피프티가 빌보드 어워즈에 노미네이트가 되었죠.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귀중한 IP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힘든데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키나 영상 인터뷰도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빌보드 어워즈가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상당히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프라인이었다면 뭐 무대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 어워즈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이죠. 자, 더불어서 이 피프티피프티는 오는 19일 온라인 개최가 예상되는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의 탑 듀오 그룹 부문과 탑 글로벌 K-팝송 부문 후보에 올랐고 전홍준 대표님은 현재 피프티피프티와 새 걸그룹 오디션을 준비하며 드는 심경에 대하여 즐거운 부담감이다. 즐거운 고민이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오는 16일 만나고 싶었던 유력 작곡가를 만나러 LA로 향할 계획이다. 와, 이건 또 어떤 대단한 소식일까요? 지금 전홍준 대표님에게 뉴 걸그룹 오디션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자마자 수백 곡의 노래가 전홍준 대표님에게 전달됐다고 하죠. 결국 전국에 있는 능력 있는 수많은 작곡가들이 이 전홍준 대표님 오디션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제대로 표출해낸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미 대박을 예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홍준 대표님 너무나 신났는데 16일 날 만나고 싶었던 또 다른 엄청난 작곡가를 만나기 위해서 LA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 작곡가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뉴 걸그룹 오디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그런 작곡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결론은 아직 피프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가 4인조로 부활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키나는 좀 더 자숙을 해야 하고 전홍준 대표님은 뉴 걸그룹 오디션에 굉장히 집중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과정 중에 이 나머지 3분이들, 이 정트리오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아란이라는 멤버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와야 한다, 돌아올 것 같다,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이런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걸그룹의 법칙을 완전히 깨버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러브콜도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소속사에게도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전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찍었던 예능 형태의 유튜브 영상인데 여기에 키나라는 멤버가 이렇게 장난으로 손절이라는 단어를 이마에 써붙이고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장면이 우스갯소리로 이 키나가 삼프니 멤버들을 손절하게 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프니 멤버들, 안성희 씨는 전홍준 대표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정트리오, 삼프니 멤버들만 또 좀 집중을 해서 볼게요. 이 멤버들 아이러니하게도 8차 입장문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안성희 씨의 명예훼손 고소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일각에서는 이 안성희 씨가 명예훼손을 고소하며 나는 템퍼링과 1도 관련 없다 라고 계속하여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은 안성희 씨는 이 템퍼링 사태에서 완전히 발을 빼게 되며 템퍼링의 모든 책임은 바로 이 정트리오가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정트리오와 그의 부모님들 그리고 외삼촌, 이런 친인척들이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멤버들이 기대했었던 가처분 소송은요, 손승연 씨의 경우 물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템퍼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증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손승연 씨의 경우는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 뭐 화상회의 자료까지 결정적인 자료들을 전홍준 대표님이 다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 이 정기버스 멤버들 과연 템퍼링 사태에서 발 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안성희 씨는 연예계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과거 잭스키스의 분리 그룹이었던 이 제이워크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룹들도 프로듀싱 했었던 안성희 씨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연예계에 있었음에도 이 각종 일이 터지고 나서 미담은커녕 악담과 폭로만 이어지고 있고 이 이상한 괴담만 나오고 안성희 씨 편에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 안성희 씨가 어떠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근데 이 와중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키나라는 멤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오길 원하고 있고 전홍준 대표님은 아직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좀 더 자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키나라는 멤버가 직접 커버한 솔로곡들 이외에도 키나의 목소리를 딴 이 AI 음성 영상들도요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키나라는 멤버의 랩만이 아니라 음색 자체, 보컬 자체가 뛰어나다라는 평가가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어요. 자숙의 기간이 얼마나 길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키나가 혼자 돌아오건 새로운 멤버 3명을 추가하여 완전한 4명으로 부활을 하건 확실히 많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겠다라는 건 거의 100% 확실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대체 왜 아란이라는 멤버가 돌아와야만 한다, 왜 아란이라는 멤버가 돌아올 것 같다 라는 헛소리들이 계속해서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아란의 음색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 보면은 아란이 그룹에 얽매여 있었으니 벗어나야 한다, 솔로로 가야 한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실상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대부분 그 글을 작성한 사람들이 비판하는 글이 많았어요. 자, 그녀가 솔로 활동을 하게 되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불안정한에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습니다. 아란이라는 멤버가 특정 팬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건 팩트입니다. 이 아란이라는 멤버의 음색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글쎄요,
아란이라는 멤버가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글쓴이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들도 아란에 대한 칭찬 일색의 글들이 있는데 이 댓글에 보면 어리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다, 좀 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란이라는 멤버가 한때 다른 멤버들은 제쳐둔다 하더라도 이 아란은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아란이 이 피프티 중에 보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메인 보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란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 누가 피프티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겠냐. 이런 의견들이 아주 간혹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나라는 멤버가 이미 너무나 대중들에게 극찬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력적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과연 아란이라는 멤버가 돌아올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란이라는 멤버가 왜 돌아와야 하는지 모르겠고 아란이라는 멤버를 떠올리면 저는 담라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자,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전홍준 대표님의 이 단호한 결정만큼이나 아마 걸그룹 글로벌 오디션과 피프티의 부활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선보여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